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19일 무진 네 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령 21년 밤에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쪽에 있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1593년 명만령 21년 정원에 전교하였다. 한평 현감 이원은 전에 의주에 있을 적에 의대를 진언하였고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는 또 마필과 지지를 진언했다고 하니 이 난리통에 그 정성이 가상하다. 승직시키라.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0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태릉의 제실에 시체가 버려져 있었는데도 이를 치우지 않아 재관이 들어가 제숙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참봉 등이 평상시 수직을 전폐하였고 심지어 친제하는 날에 박두했는데도 오히려 태연이 물러가 있으면서 직사를 돌보지 않았으니 태만하고 불경스러운 죄가 큽니다. 참봉 이탁 이유경을 아울러 파직시키소서. 파울하여 매우 다급한 때 심린으로서 사사로이 진상한 것은 그 성심을 취할 만합니다. 그러나 서울로 돌아온 뒤에는 사방의 전공이 있고 사체가 또한 전과 다른데 어찌 분분하게 사사로이 진언하는 것을 허락하여 만류의 폐단을 열어놓겠습니까? 한평 현감 이원은 도임한 일에 오로지 침탈만을 일삼아 자신을 살찌우는 바탕으로 삼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명령을 감내하지 못한다는 소문이 비등하게 전파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방자하게 명분 없는 진언을 하여 은상을 받았으니 그의 모람된 정상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승직시키라는 명이 내리기까지 하였으므로 물정이 놀라고 회개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파직시키고 금으로는 사사로이 진상하는 것을 일체 받아들이지 말게 하소서. 무릇 구신을 빼앗긴 자는 반드시 서용하라는 명을 기다려서 직을 제수하는 것이 법전의 상례입니다. 예문관 검열 박진원은 고신을 빼앗기고 난 뒤 직첩만 받았을 뿐인데 본관이 법리에를 돌아보지 않고 감히 천장을 올려 합의까지 하게 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행수 장무관은 추구하고 박진원은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이원은 내가 처음 환도했다 하여 정성을 바친 것뿐이니 이것을 따질 필요는 없다. 이른바 사방의 전공이라는 것을 나는 아직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승직시키지 않으면 되지 어찌 파직까지 할 필요야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0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변을 겪은 원릉의 상께서 전할하시는 예는 지엄한 것인데 유사가 밝게 살피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려 태릉에서 공림한 뒤에 사배하는 예를 빠뜨렸습니다. 이는 예무관의 잘못만이 아니니 예조의 당상과 낭청을 추구하소서. 색승지는 마당에 미리 살폈어야 했는데도 아둔하여 살피지 못하였으니 또한 잘못입니다. 아울러 추구하소서. 오늘날의 급선무는 인심을 결집시켜 사력을 바치게 함에 있는데 행제소에서 군공으로 금위에 보충된 자를 지난번 병조에서 시험을 볼 적에 화를 쏘아 마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늠료를 거두고 집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에 그리에 원망이 가득하여 듣기에 측은합니다. 군에서 공을 세우는 데는 의기나 용력으로 세우기도 하고 적의 수급을 벤 것으로 공을 세우기도 하는 것이고 오로지 화를 쏘는 한 가지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화를 쏘아 마치게 했다 하여 공이 있는 사람을 모두 도태시켰으니 다시 비변사로 하여금 상의 결정하여 실망하게 하는 패단이 없게 하소서. 변을 겪은 뒤에 사명을 많이 파견한 것은 조도와 울량의 편의를 위해서인데 호령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 좌우에 구애를 받기 때문에 여러 고을의 주전만 번거로울 뿐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충청도의 신임도사 김익복은 채차하고 본도의 사명으로 나가 있는 사람 중에 일을 잘 아는 사람을 도 사이에 입배하여 한편으로는 간섭하는 폐단을 바르고 한편으로는 공개하는 폐단을 감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색성들을 추구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예조는 의주대로 쓴 것뿐이니 별로 잘못이 없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0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근공이 있는 자는 도태시키지 말라는 것은 전교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병조에서도 거행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놓은 게 아니 속히 병조의 무로 아래라 하였다. 정원이 병조의 무로 회개하기를 팔도에 군공이 있는 부장, 수문장, 금군이 10,000명이나 됩니다. 근래에 기황으로 서울에 운집하여 있으므로 평상시에는 수문장이 겨우 30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200여 명이나 되고 부정과 금군도 그러합니다. 그 중에는 잔약한 노약자로 활을 잡을 수 없는 자도 있기 때문에 시사하여 도태시켰습니다만 직명을 그대로 띈 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드러나게 큰 공이 있는 자는 비록 분수가 없어도 퇴거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잘 쏘면서도 우연히 참방하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제 다시 시험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 이들을 모두 거두어 두어 수리에 대비하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국가의 재정이 너무도 모자라서 용접한 자들은 퇴거시켜 헛된 경비를 줄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0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한 사람이 6인을 대적할 수 있는 역사를 찾아서 아뢰라. 대내에서 늠료를 지급하겠다. 어제의 연석에서 늠료를 지급하면 용사를 구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0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청량사를 차출하는 일에 대해 대신과 의논한 결과 전 충청도 감사 허욱이 합당하니 특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허욱의 면목을 모르지만 그의 행위를 살펴보면 반드시 국사를 위하는 자가 아니다. 만약 진실로 쓸만한 사람이라면 소용하게 무엇이 어렵겠는가.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0일 기사 일곱 번째 기사 무군사가 치게 하였다. 윤 11월에 수원에 도착하여 시위군을 돌려보내어 일행을 줄일 것을 분달하였고 배행한 제신들이 상의하여 학문을 강론하고 이치를 밝힐 것과 덕을 쌓고 업을 닦는 것에 대한 자자를 올렸습니다. 12월 1일 공주에 도착하였고 7일 대신 윤 두수가 내려온 뒤에 비로소 무군사를 설치하고 제신이 한 곳에 모여 제반일을 상의하였으며 이날 동군께서 친히 기민을 진구하였습니다. 8일 부로를 모아놓고 민간의 질고를 친히 하문하였고 18일에 알성하였고 충청, 전라, 경기, 강원 등도의 군대 2만을 조발하여 내년 정월 보름에 전주에 모여 점료를 받고 1인당 21분의 군량을 각자 준비하여 영남으로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13일 이후 정병이 대신을 속히 오라고 하고 또 동궁을 속히 전주로 나아가라고 하였으므로 대신은 당일로 출발하였고 동궁께서는 28일에 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0일 기사 여덟 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황진의 사행이 저지당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니 이번에 가는 사은사도 득달할 수가 없다. 득달할 수 있는 방책에 대해 각기 소견을 아뢰라.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0일 기사 아홉 번째 기사
도성지 장운익이 의논들이었다. 어리석은 신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은사의 표문 내용에서 기위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김수에게 가지고 가게 하되 급함을 구하는 주문 자문과 전일 경락에게 저지당했던 적정을 기록할 수 한 글을 아울러 오속에 숨겨 가지고 주선하여 득달해서 사신이 저지당한 주고를 예부, 병부의 과도 암원에 울면서 정문하게 한다면 원통함을 호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락이기 때문에 주의를 얻더라도 이는 우리가 경락을 모함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급함을 고하다 보니 경락이 모함한 것이 아니라 급함을 고하다 보니 경락이 기망한 죄가 드러난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진주의 함물은 여름에 있었고 안강의 패배는 초겨울에 있었는데 이제야 급급히 호소하면서 구원을 청하는 데 대해 중국 조정 사람들이 어찌 의심하고 괴이해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선조실 46권 선조 26년 12월 20일 기사 10번째 기사. 주하성지 이유중의 의논들이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김수가 가지고 가는 표문 외에 또 적정을 언급하지 않는 주본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수색당하거든 그 가본을 내어주고 진본은 품속에 은밀히 간직하고 가게 하여 득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의 책봉을 청하고 면목을 내려주기를 청하자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거행할 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모두 명분이 바르고 말이 이치에 맞아 저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조실 46권 선조 26년 12월 20일 기사 11번째 기사. 우승지 박동량이 의논드렸다. 사내관은 쾌호가 아니고서는 마음대로 통과할 수가 없는데 배를 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변복을 하고 주기를 따라가는 장사꾼의 모습으로 꾸미더라도 다같이 범법하는 것이어서 뒷날 예측할 수 없는 화를 야기시키게 될까 염려됩니다. 직서를 내린 뒤에 사언하는 것은 법리에이니 경리약이 감히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난리통의 고명과 면목을 잃어버렸다고 하여 특별히 한 사신을 보내어 청하게 해도 되겠고 조사의 자리를 청하는 것도 국가의 중대사이니 하나의 사신을 보내어도 되겠습니다. 사신이 북경에 도착하여서는 각부 정소하여 전후의 사정을 극진히 진달하게 하소서. 앞서간 사행이 저지당하더라도 여러 사행이 모두 뚜렷한 명분이 있다면 저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조실 46권 선조 26년 12월 20일 기사 12번째 기사. 우부승지 이 광정이 의논드렸다. 직서를 내린 데 대한 사은과 세자를 책봉하는 것은 모두 중대한 일이니 경락이 저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두 사신 중에 한 사신만이라도 도달해서 정문화에 호소한다면 적정을 고하지 못할 것은 걱정되지 않습니다마는 사기를 은밀하게 하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선조실 46권 선조 26년 12월 20일 기사 13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도승지와 조하승지의 계책이 매우 좋다. 이런 때 권변이 없을 수 없으니 표문을 만들어 가지고 가고 진 표문은 비밀히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 비변사로 하여금 속히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선조실 46권 선조 26년 12월 20일 기사 14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장우닉과 이유중의 계사를 보니 실로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닉의 계사는 어제 하유하신 내용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표문에 언급한 적정에 대해는 원래 긴절한 말이 없었는데 이제 또 개찬한다면 더욱 늦어지게 될 것이니 사세가 매우 곤란합니다. 유중이 아랜 바가 표문을 경락에게
보이고 진 표문을 주달하게 되면 경락 제독의 당녀들이 이것을 핑계삼아 주달하는 자리에 참여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민망함을 호소하려다가 도리어 후회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득이 미리 적정의 본말을 써서 주기의 일행에 붙여 보내야 하는데 그들이 통사를 데리고 가려 한다면 이 계책은 시행할 만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중 등의 계사에 따라 군량과 면복과 저이의 책봉을 청하는 사신을 급히 보내어 백방으로 힘을 다해야 하고 이 밖에는 다시 다른 계책이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 회개는 상세하지 못한 것 같다. 도성지가 한 말은 바로 전일에 경락에게 저지당했던 급함을 고한 주문도 아울러 가지고 가서 정진하자는 내용이었는데 회개는 거론하지 않았다. 국사가 매우 급박한데 모든 주문이 간사한 자에게 저지되어 득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가의 존망이 조석 사이에 결단나게 되어 있으니 현재로서는 득달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뿐이다. 그런데 도리어 좋아하고 우면하면서 망설이고만 있으니 내가 보기에는 반드시 기회를 잊고 말 것이다. 면복을 청하는 일로 말하자면 적을 치기에 겨를이 없는 이때에 마땅히 금수한 옷을 입고 창칼을 베개로 삼아야 할 것인데 면봉은 가져다 무엇하겠는가? 사신을 보내어 적을 토벌해 주기를 청하지도 않고 도리어 면복을 청한다면 중국 조정에서 이 말을 듣고 누가 웃지 않겠는가? 세자의 책봉을 청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물러나지 않고 하루를 그냥 있는 것도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내용을 이미 중국 사신에게 고하였으니 중국 조정에서도 모르는 이유가 없을 것이다. 즉시 선의를 고하는 사신을 보내야 하는데 도리어 급하지 않은 세자의 책봉을 청한다면 망연된 일이 아니겠는가. 이 두 가지는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선조 실효사 16권 선조 26년 12월 20일 기사 15번째 기사. 밤에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쪽에 있었다. 선조 실효 46권 선조 26년 12월 2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이조가 대신의 유성룡의 뜻으로 아래기라. 허욱은 적변이 발생했을 적에 공주 목사로 있었는데 온 경내가 그를 힘입어 진정되었었으며 감사가 되었으나 명예가 목사로 있을 때만은 못하였으나 요컨대 쓸만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젊고 병도 없는데 한지에 버려진 것이 애석함으로 감히 이름을 들어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그를 잘 하는가 하였다. 회개하기라. 제상들 가운데는 허욱과 친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국이 쓸만하다는 것만을 들었을 뿐 그를 잘 하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그를 잘 하는 사람이라면 수용해도 될 듯하다. 그를 잘 하거든 아랜대로 서용하라 하였다. 선조 실효 46권 선조 26년 12월 2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인성부원군 정철의 졸기. 철은 논박을 받고 강화에 가 있다가 졸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정철은 성품이 편협하고 말이 망령되고 행동이 경망하고 농담과 해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원망을 자초하였다. 영경이 옥에 갇혀 있을 적에 그가 영경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아는 바이고 그가 이미 국권을 잡고 있었으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모두 정철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런데 마침내 죽게 만들었으니 가수했다는 말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이에 대응하는 재간도 모자라 처사가 수루하였기 때문에 양호의 채찰사로 있을 때 인심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중국의 사신으로 가서는 전대의 잘못을 저지르는 등 죄료가 잇따랐으므로 죽을 때까지 비방이 그치지 않았다. 선조 실효 46권 선조 26년 12월 21일 경우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산성을 수축하는 일이 오늘의 근무이므로 전라도에는 전에 이미 누차 이문하였습니다. 경상우도는 따뜻한 봄이 되며 편의에 따라 설축하되 돌을 많이 신어다가 적병이 올려다보고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는 한편
들판을 깨끗이 비우고 대기하게 해야 됩니다. 적세가 좀 멀어지면 백성들을 하산시켜 농사를 짓게 하고, 적세가 급박하면 성으로 들어가 굳게 지키게 하면 인심이 의지할 때가 있어 전일처럼 붕괴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도원수 권율에게 하유하여 곽죄욱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되, 삼가 의령만이 아니라 단성 고령 및 낙동강 일대까지 이렇게 조처하게 하셨사오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6권 선조 26년 12월 20일의 경우 네 번째 기사, 상이 비변사의 전교하기를 지금은 정예병을 얻는 것이 급선무이니 서울에서도 무고를 베풀도록 하라. 군량 문제는 다방면으로 생각하여 보아도 방책이 쓰지 않는다. 남정을 모두 초발하여 그 가운데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곡식을 바치고 면하게 하여 준다면 부방을 면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 납속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를 아울러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이번에 하삼도에서 과거를 실시하는 것은 오로지 동군께서 백성들의 기대에 위답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대저 변이 발생한 뒤로 출신한 사람이 무려 5천여 명이나 되는데 용접하여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과거를 자주 베풀어 번거로이 베풀기 때문에 중의가 잠옷 근무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성에 정예병이 많지 않아서 수기가 허술하니 과거의 법규를 조금 중하게 한다면 기전에서도 활을 잡을 줄 아는 군사를 반드시 더 얻을 수 있어 무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정을 초발하여 전투에 합당하지 못한 자에게 납속하게 하는 조항에 대하여 이 일이 가지고 간 사목에 이 조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절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군대를 징발하지 않는 다도에는 민간에게는 부과시키는 세금의 생목이 너무 많으니 더 징수하는 것은 미안할 듯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 7월 46권 선조 26년 12월 21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하려기를 삼가 성비를 봤더니 신들은 지극히 황공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급함을 구하는 일은 사신을 신중히 가려 끊임없이 보내어 혈성으로 간절히 진달하여 아무리 험난함을 당해도 생사를 헤아리지 않고 몸을 부딪혀 기어이 도달시키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경략이 다방면으로 저지하여 적정을 상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실로 통분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급함을 구하는 사신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 경락의 아문으로 나아가 가슴을 치고 울부짖어 요조아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지 않았으며, 황전이 한번 나아가긴 했으나 중로에서 방황만 하고 경락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였으니 우리가 급함을 구하는 도리에 있어서도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삼가 살피건대 송응창의 사람됨은 마음이 교사하고 은밀하며 그 당녀들이 널려 있으니 만일 이로 인해 도리어 무망이라고 모함하여 우리나라의 죄를 돌리고 해명할 수 없게 한다면 뒷나라의 화단이 이로 인하여 더욱 무거워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일은 일단 위급한 상황만을 상세히 진단하고 송응창이 황제를 속인 죄는 중국 조정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최선의 계책입니다. 황제는 이미 갔고 김수가 이어서 갔으나 그들이 깨달을런지의 여부는 모두 알 수 없습니다. 뒤이어 또 청량사가 갈 것인데 급함을 구하는 주문을 은밀히 가지고 가거나 스스로 정문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사신이 마음을 다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외로 되돌아가는 주기의 편에 실정을 알리는 방법과 순안 등에게 이자하는 방법은 모두 해볼 만하지만 기타 다른 방도는 온당하지 않은 이 일에 무익할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구실이 되어 더욱 경락의 술시에 빠지게 될까 우려됩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이에 대해 근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면복을 청하는 조황은 정운의 계사로 인하여 적정을 알리려다가 미처 자세히 살피지 못했으니
이는 일에 대한 계려가 소루한 데서 나온 것이어서도 황공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대저 이런 큰일은 마땅히 중론을 상호 참조해야 하는 것이니 이품 이상에게 각각 헌의하게 하면 체납할 만한 것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 의견이 지당하다. 명공 거경은 모두 본사에 모이게 하여 회의 절충한 다음 그 가운데 좋은 계책을 쓴다면 또한 미비함이 없을 것이니 따로 현의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러 일마다 더욱 더 급박해져 너무도 걱정스러운 나머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수의 사행이 또 저지당한다면 국사를 다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될 것이다. 지금의 계책으로는 속히 선회하는 일을 거행하고 급히 하나의 사행을 보내어 중국 조정에 주문하는 것이 상책이다. 경락도 그런 소식을 들은 매우 기뻐하여 다시는 저지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신의 발걸음이 반드시 가벼워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만사가 다 좋아질 것이다. 이것이 지금으로서의 최상의 계책이니 경들은 속히 거행하라. 이를 버리고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면 생각할수록 더욱 어려워져 위태로움이 예측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일 사은사의 사행이 적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도리어 외적이 물러갔다고 대답하여 오늘과 같은 형세를 야기시켰으니 통탄스럽게 그지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0년 12월 20일에는 경우 6번째 기사 김늑을 대사성에 임명하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2일 신리 첫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전에 해주에 있을 적에 끝까지 호가한 사람에게는 황해도의 둔전을 절겁할 것으로 정교한 지가 이미 오래인데 적시 거행하지도 않고 끝내 가부간 말도 없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였다. 이 광정이 호조의 말로 회개하기를 당초에 황해 감사에게 임원하여 결복과 자수를 계문하게 했었는데 감사가 아직 계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감사가 계문하지 않았으면 마땅히 재촉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 감사에게만 핑계대고 있으니 이는 온당하지 못한 것 같다. 다시 재촉하여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2일 신미 두번째 기사 이 광정이 회개하기를 만일 중국군이 나오면 모든 곳에서 쓰기도 해야 하니 평양성 안에 곡식을 적치하여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것과 의주에는 중국 곡식을 모두 이곳으로 실어오는 것은 온당하지 않으니 수량을 헤아려 평양성으로 실어드릴 것을 잘 생각하여 조처하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전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윤우가 내려갈 적에 이미 각 고을에 유치하여 둔 곡식의 수량을 조사하여 연도에 적치하여 두었다가 군대의 출동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전교의 내용으로 다시 입문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2일 신미 세번째 기사 묵은사가 좌찬성 정탁 분호조 판서 한흔 분병조 판서 이항보 한승부 좌윤 김우옹이 치게 하였다. 동궁이 남쪽으로 내려갈 적에 동지 박진을 호위 대장으로 삼았는데 지금 거사할 때 대신의 분부에 의하여 전라도 대군을 거느리고 앞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 부사 박명현은 병으로 집에 와 있다고 하므로 그를 초치하여 박진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2일 신미 네번째 기사 상이 비변사에 전교하기를 유총병이 좌상을 부른 것은 거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병령 때문에 논의하여 조처할 일이 있어서인 것 같다. 중국 조정에서 이미 철병령을 내렸지만 우리나라로서는 급박한 사정을 극력 진달하여 그대로 유병시켜 줄 것을 청하지 않을 수 없다. 요동의 주 순한 직사와
광령의 한 순무는 외적을 방비하는 직책을 겸하고 있으니 이 두 곳에 급히 자문을 보낼 수 있게 미리 기초하여 두었다가 총병의 말을 들어본 다음 조처하도록 하라. 또 이런 내용으로 총병과 의논하여 조처하는 것이 어떨런지 이에 대해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총병이 윤두수를 부른 것은 반드시 처치할 일이 있어서인 듯한데 군사기밀은 비밀스러운 것이라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철병 때문이라면 상의분부대로 미리 기초해 두는 것은 물론 또 이런 내용으로 윤두수에게 하유하여 엄밀히 총병에게 물어보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2일 신미 5번째 기사. 정원이 전교하였다. 거사에 대한 관한 말을 공공연히 써서 은밀하지 못하게 했다. 사람들은 무모하게가 이 지경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정원에서는 어찌하여 봉입하지 않았는가? 이대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2일 신미 6번째 기사. 묘시와 진시의 안개 기운이 사방에 있었다. 밤에는 사방에 붉은 기운이 있었고 객성이 천장성 동쪽 제3성 안쪽에 있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2일 신미 7번째 기사. 정운에 전교하였다. 덕건대 해주의 기근이 극심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내전이 바야흐로 그것에 머무르고 있으니 특별히 고휼하는 조처를 베풀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특별히 근신을 보내어 진지하는 형편을 살펴보게 하고 인하여 창고에 곡식을 내어 진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2일 신미 8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주창에 저축되어 있는 곡식이 많지는 않으나 특별히 근신을 보내어 구제한다면 구렁에 굴러 죽는 백성을 위로하시는 상상의 어짐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니 상이 사관 김지남을 보내어 구제하게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서울에서 과거를 실시하여 사람을 뽑을 것을 이미 윤호하셨습니다. 저늘 연석에서 목전은 제하고 조청으로 시취하라고 분부하셨는데 그렇게 한다면 사방에서 그 소문을 듣고 반드시 흥계될 것입니다. 이번에 기억하고도 이렇게 하도록 법규를 만드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묘시에서 신시까지 사방에 안개가 끼었다. 밤에는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쪽에 있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4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유사가 하고 있는 둔전의 일을 살펴보니 역시 성공하지 못할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감목관에게 책임을 맡긴다 해도 감목관이 어떻게 판출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차출된 사람들을 살펴보건대 그 가운데 구차히 충당된 용렬한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고서 성과를 바라기는 어렵다. 대체로 이렇게 막중한 일은 반드시 중신 한 사람을 차출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야만이 그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비변사에 이르러서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4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해주에 있는 왕자의 종들이 만일 민간에 잡혀 있는 일이 있으면 잡아다가 중하게 다스린다는 이 전교를 걸어 효유할 것으로 우의정에게 하사하라. 유홍인데 해주에 있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4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런데 대신이 사퇴해서는 안 된다는 나의 생각을 전일이에 이미 유시하였으니 경은 안심하고 조리하고 다시 사퇴하지 말라고 우상에게 회유하라.
선조실호 46건 선조 26년 12월 24일 개유 네 번째 기사. 비변사 가래기를 그늘 군량을 조초하는 일은 백성들에게 부과하여 징수하더라도 세목이 너무 많아 밀력이 이미 고갈되었으므로 거두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의 전량의 대보는 주창, 이 현창의 곡식에 있는 것인데 각 올의 관리들이 해조의 문부가 다 없어져 빈고할 수 없다고 마구 훔쳐다 사사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리지어 가져다 먹는가 하면 멀리 있는 구족에게까지 주며 공공연히 자기의 물건처럼 가져다가 배에다 가득 싣고 가기까지 하니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호조에 있던 각 올 창곡의 회계책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감령에 있던 것은 반드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양호 지방은 분탕질을 당하지 않아서 문서가 모두 완전히 보존되어 있으니 사변이 나기 전에 각 고을 창곡의 회계책을 각도 감사로 하여금 일간씩 등서하여 관인을 찍어 올려보내어 계문하라는 내용으로 하유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선조실호 46건 선조 26년 12월 24일 개유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정 유 성룡이 아래기를 신이 지난 여름 병으로 성중에 있을 적에 중국의 사인 유사란 사람이 내방하여 스스로 산서 사람이라 말하고 기민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 극언하면서 심지어 기국에는 장수와 정승이 하나도 없다. 장수가 없기 때문에 적을 제어할 수 없고 정승이 없기 때문에 기민을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신은 그때 그의 말을 매우 부끄러워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 그가 어느 곳에 가 있는지를 몰랐는데 지금 역관이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유사가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가 글을 붙여왔는데 역시 남방의 기민을 구제해야 된다는 말을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미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조처할 방도를 모르겠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개달하기 위해 감이 있게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 의견이 매우 가상하다 하였다. 선조실호 46건 선조 26년 12월 24일 개유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 가래기를 근래 중의 백성들이 날마다 기한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이 수를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경성의 안팎에 시체가 산처럼 쌓였고 도로에도 즐비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한강 이남인 충청 경상 등도에도 갈수록 더 극심한데 이미 옮겨올 곡식도 없고 또 백성을 옮겨다 구제할 방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의 종자와 농량을 마련할 길이 없어 민생이 다 죽어 없어지게 되었으니 이렇게 민망하고 급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대구의 유 총병이 주둔한 곳에는 원건의 기민이 떼지어 모여들었고 굶어 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여 아무리 구덩을 파고 묻어도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생민이 다 없어지면 무엇으로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밤도까지 생각해 보아도 구항할 방책을 세울 길이 없습니다. 경성의 5군데 진제장에 호조에서 지급하는 곡식이 하루에 15석인데 1인당 3홉씩 죽을 수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있는 서리배가 이 곡식을 횡령하는 폐단이 없지 않아 그 숫자가 이미 모자라는 형편이고 죽을 쓸 때 관원이 조금만 살피지 않으면 물을 너무 많이 타고 또 잘 끓이지 않기 때문에 나와서 먹고 있던 기민이 며칠 사이에 모두 귀신의 형상이 되어 차례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봄에 역질이 겹치게 되면 진제장에 있는 백성들은 살아남을 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5석이면 1인당 새우흡식으로 7,000명을 먹을 수가 있는데 5군데 진자장의 기민의 숫자가 대체로 이 선을 넘지 않는다. 그러니 죽을 수 주지 말고 쌀로 새우흡식 기민에게 나누어 지급하여 스스로 지어 먹게 한다면 하리들이 도둑질하는 폐단이 없어 사람들이 모두 연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방의 수령들은 중국군의 조달에 급하여 기민의 진구에는 생각이 미칠 겨를이 없기 때문에 기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익히 보면서도 구할할 생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대관이나 시종 가운데 성심으로 백성을 사랑하여 상의 뜻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를 급히 파견, 충청도와 경상도 일로의 기민의
형편을 살피게 하고 겸하여 둔전에 곡식 종자를 옮기는 것 등의 일도 살피게 하소서. 그리고 기민 가운데 사족이나 기타 백성으로서 기력이 다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자에게는 양식을 지급하여 충청도, 전라도 등도로 나누어 보내어 각 고을로 하여금 그 고을의 재력에 따라 이 3구나 4, 5구씩을 관가에 두어 부양하게 하고 나머지는 일리나 분간, 인호를 막론하고 생계가 조금 넉넉한 집에 구제 대상 인구를 계산하여 분배하되 남아도 세 구를 넘지 않고 적어도 1, 2구는 구하도록 지성으로 효유하여 보리가 익을 때까지 형편에 따라 구활하게 하소서. 그 가운데 힘을 써서 진구한 자는 특별히 지부하여 계문하여 논상하게 하고 부지런히 힘쓰지 않아 죽게 만든 자는 각기 그 경중에 따라 죄 주게 하소서. 공천이나 사천으로서 의지할 데가 없는 자는 이들을 진구하는 사람에게만 이반을 제급하여 부릴 수 있게 하소서. 부민 가운데 측은한 마음에서 사제를 많이 내어 기민을 구하라는 것이 수십 명 이상인 자에게는 납성 예의에 따라 계문하여 직을 제수하겠다는 뜻을 알리고 권유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황해도와 평안도도 이 예의에 따라 조처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경상도는 명년의 종자를 반드시 미리 지급한 뒤에야 농사를 지어 내년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도내의 상주, 금산, 계령, 선산의 등의 고을은 충청도와 자도 중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읍의 곡식 종자를 벼, 기장, 피, 조, 옥수수, 콩, 팥을 막론하고 옮겨다가 지급하고 본고장의 백성이 실어다 주기 어려우면 잔패된 지방의 백성으로 하여금 각기 힘 닿는 대로 가지고 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을의 수령은 특별히 토지를 가려서 백성에게 할당하여 주어 농사 짓도록 하게 하소서. 성주와 인동 등처에는 전라도와 조금 가까우니 또한 전라도로 하여금 종자를 제급하기를 상주 등의 예와 같이 하게 하소서. 그 밑으로 고령, 합천 이하는 금년 농사가 제법 잘 되어 완전히 버리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으니 단지 그곳 수령이 마음을 다하여 권장하기를 달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사명을 받들고 내려가는 자들의 임무이니 이 뜻을 해줘에 급속히 조처하여 그 시기를 잃지 않게 하여 조금이나마 기민을 구제하는 길이 있게 될 것이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매우 온당하니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 실호 46권 선조 26년 12월 24일 개유 7번째 기사 승문원이 아뢰기를 어제 소 천총이 포스들을 모아놓고 진법을 가르쳤는데 직접 황후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이리저리 지휘하는 등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포를 쏘고 진을 바꾸는 일체 기효 신서의 법에 의하여 하였습니다. 습진이 끝난 뒤 도감이 작은 술자리를 베풀어 위로했는데 그때 천총이 역관에게 내가 여기에 와서 군량을 철저히 대조하여 방출하고 배단을 금력하였다는 것과 이제 또 병법을 가르쳤다는 것을 그대 국왕에게 알려 유 총병에게 자문을 보내어 치사하여 주기 바란다. 그리고 초구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은혜이니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그저 공을 바라는구나. 선조 7월 46권 선조 26년 12월 24일 개유 8번째 기사 청원의 전교하기라 이 사장을 보건대 총병이 좌상을 급히 부른 것은 내가 예상한 대로이니 이 일이 매우 급하게 되었다. 요동 순환과 광령 순환에게 급히 자문을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또 중국 사신의 수차를 보니 매우 감격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와 같이 곤란한 사세가 있으리라는 것은 나 또한 전일에 말한 적이 있으니 김수의 사행이 반드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색당할 염려가 있을까 두려우니 어떻게 조처하면 좋겠는가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비변사는 내일 일찍 모여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 실호 46권 선조 26년 12월 24일 개유 9번째 기사
밤에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고 객성이 천장성 동쪽 제3성 안쪽에 있었다. 선조치로 46권 선조 26년 12월 2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의 비밀이 아뢰기를 삼가 김찬 등의 장기를 보건대 사세가 이미 급해졌으니 요동 안무처에게 급히 자문을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관에게만 가져가게 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조신을 가려 보내서 적세를 통렬히 진달해야 합니다. 철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즉시 문서를 마련하여 발송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 사신 수차례의 전문은 보지 못하였습니다만 벼슬은 낮으나 혀는 강하다는 말로 보아 이러한 기재라면 경락에게 농락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가 중국 조정에 돌아가서 한마디 해준다면 이곳의 실정이 곧 도달될 수도 있겠으나 중국 조정의 처치가 어떠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김씨의 사행은 수색당할까 염려스럽습니다. 신들도 이 점을 우려했기 때문에 앞서 역관에게 뒤떨어져 가지고 가게 하여 경락이 모르게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개품하여 하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밀하게 하지 않으면 역시 누설되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이런 내용으로 다시 김씨에게 하유하소서. 만일 압록강을 아직 건너지 않았다면 알고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청량사 허욱에게도 출발하도록 다시 재촉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종병에게도 승지를 보내 무난하고 겸하여 조처하는 일도 은밀히 물어보게 하고 감사하다는 뜻도 전하소서. 수급은 실로 중국 조정으로 직속해야 하겠지만 송응창 이 여성이 바야흐로 중로에 있어 문제서 한장도 저지당할까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수급이겠습니까? 언양 하만의 전투에서 참액한 수급도 속히 무안에게 자문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중국 조정으로 전보하게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5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빈청에 전교하였다. 모든 일은 전처럼 늦추지 말고 서두러 시행하되 이를 반드시 주밀하게 조처하여 소홀하거나 누락되는 것이 없게 하라. 그리고 이 시발의 장기를 보건대 중국군의 군량이 10여일이나 끊겼다고 하니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군량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를 담당할 사람이 태만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이렇게 하고서도 중국군이 머물러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급히 조처하도록 지휘하라.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5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충청도 경상도의 대관이나 시종 가운데 성심으로 백성을 사랑하여 상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를 급히 파견하여 기민의 형편을 순시하고 겸하여 둔전과 곡식 종자를 옮기는 등의 일을 살피게 하는 것으로 입계하여 윤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두 도에 많이 모여 있는데 이제 또 특별히 파견하여 일로에 폐단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이 시언이 바야흐로 군주를 위무하기 위해 경상도에 가 있으니 진율 어사로 호칭하여 특별히 사목을 만들어 내려 보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5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2년 동안 병화의 공사가 모두 탕진되어 있으니 지금 곡식을 생산하는 방법은 둔전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조가 심상하게 여겨 응당행해야 할 사목을 정탈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변이 발생한 이래로 지부가 직책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태만함이 모두 이러하니 매우 한심한 일입니다. 당상을 아울러 파직시키소서. 금산군수 이 천문은 탐포하고 무례하여 간사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겨우 살아남은 백성을 지막하는 데 못하는 짓이 없습니다. 쇠곡이 죽났다고 핑계대고 10배의 곡식을 생징하는가 하면 1년 안에 자녀를 둘이나 혼인시켜 온갖 비용을 반출해 냈으므로 온 골이 텅 비었으니 파직시키고 사용하지 마소서 하니 답하기를 호조의 당상은 추구하고 금산군수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5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계사를 보면 이 천문의 죄가 가볍지 않다. 그 자의 집을 비밀리에 적간하여 추국하라.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5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를 음승 현감 이 용침은 오로지 침항만을 일삼아 징념이 끝이 없고 가져간 곡식을 자신만을 살찌우는 데 썼으므로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이 원망의 길에 가득합니다. 파직시키소서. 사변이 일어난 지 2년에 국가의 저축이 모두 고갈되었으니 지금의 급선무는 오직 식량을 저축하는 것일 뿐입니다. 각도의 둔전에서 생산되는 것은 오로지 군 자위에 보충하기 위해서인데 지난번 황해도의 노전을 특명으로 시종 호가한 신하들에게 절급하셨습니다. 이 명은 성상께서 호가하느라 애써 노고를 생각하여 내신 것이겠지만 상을 논하여 노전을 내리기에는 적절한 때가 아닙니다. 절급하라는 명을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런 때 수령을 가벼이 채직해서는 안 된다. 돈전에 대한 이런 이미 절급하라는 명을 내렸으니 개정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5일 갑술 7번째 기사. 요동의 도 지휘 사사에서 우리나라로 자문을 보내왔는데 그 대략에 이달 7일 도찰원의 헌패를 받아보니 본원이 외적을 대비하는 데 대한 직서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지난번 무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경락에게 예속시켜 추위를 면하게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일이 서로 타협되지 않고 주보가 부실하니 당부를 살펴 내각 부과에 전보하라는 것이었다. 귀국에서도 대소 외적의 정세와 군무 각 지방의 사이에 대한 것을 갖추 기록하여 파당관에게 급부하여 무지 나문에 전송케 하여 본부에 보고하도록 시행하라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이제 요동의 무진 아문의 폐문을 보니 우리나라가 이제는 살아나게 되었다. 송응창의 간사한 정상이 이미 황제에게 알려진 것 같으니 매우 감격스러움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무진에서 이미 대소 외적의 정세와 군무 각 지방의 사이에 대한 것을 갖추기로 전송하여 본부에 보고하도록 시행하라고 하였으니 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전의 사상을 승김없이 극력 진술하고 다시 전처럼 앞뒤를 살피면서 주춤거리지 말고 급히 회자하라. 또 주서를 보내어 경에게 유성룡을 가리킨다. 알리니 경은 직접 위관을 만나서 그 상황을 극력 개진하라. 중국 조정에서 이제 또 은을 보내어 군기를 무역하게 하였으니 황은이 망극하여 더욱 말할 바를 모르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5일 갑술 8번째 기사. 진시의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밤에 1경에서 2경까지 짙은 구름이 끼어 객성을 살필 수가 없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0년 12월 25일 갑술 9번째 기사. 상이 비변사에 전교하기를 유사가 하고 있는 둔전에 대한 일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다. 감목관에게 시킨다 해도 감목관이 어떻게 판출을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차출한 사람을 살펴보건대 그 가운데 용렬한 사람으로서 구차히 충당된 자가 없지 않다. 이러고서도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대체로 이처럼 막중한 일에는 반드시 중신 한 사람을 차출하여 오로지 책임을 맡겨야만 가능할 것이다 하였다. 회개하기를 둔전에 대한 일은 만약 농량 수천석이 있다면 유민들을 불러 모아 빈 땅을 개간하여 경작하게 하고 적격자를 얻어서 책임을 맡긴다면 가을이 되면 소득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량을 파출해 낼 곳이 없어 사람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하책을 선택하여 감목관으로 하여금 둔정은의 책임을 겸하게 한 것은 부득이한 조처였습니다. 둔정관에 대해서는 호조가 당초에 계하 받았었는데 얼마 뒤에 병조에서 사복시의 보고에 의하면 자출하였으므로 호조에서 보고한 사람은 참여되지 않았으니 이는 당초의 공사와 다릅니다. 자출된 사람의 용렬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되죠. 내년 봄에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가령 인력에 따라 곳곳에 경작하게 할 경우 그 소득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곡식을 생산하는 길은 점점 불어나게 될 것이니 그래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중신 한 사람을 차출하여 오로지 책임을 맡게 한다는 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이미 정곤수를 안집사에 권징을 부사에 임명하였습니다. 정곤수가 지금 사명을 받들고 나가 있으나 멀지 않아 복명할 것이니 둔전의 일은 이 사람에게 책임을 맡게 할 것이요 이중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26일 을한 첫 번째 기사 비변사 낭창이 영의정 유성룡의 뜻으로 아래기라. 우한 아문의 적설을 숨김없이 진술하는 회자를 급히 보내라는 상의 정교가 지당하심으로 방금 승문원으로 하여금 급속히 마련하게 하였습니다. 그 위관을 신이 직접 만나보기 위해 통사 송엉남을 시켜 하처를 알아보게 했더니 엄남의 회보에 지난밤에는 위관이 사천총의 하처에 나가 묵었고 지금 비로소 딴 곳으로 옮겨가 있으니 가서 만나보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은 광령의 군병으로 문자를 모른다고 하는데 신이 갑자기 나가 만나본다면 사체의 수상하고 혹 다른 중국인에게 의혹을 살 수도 있으니 우선 접대 당상 이 덕형으로 하여금 만나서 사정을 상세히 물어보게 하고 나서 신이 가서 만나보는 것이 온편할 것 같아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그렇다면 가서 만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정성껏 접대하여 보내라. 회자의 내용은 모름지기 상세히 갖추어야 하니 국세의 위급함, 적정의 흉포함, 각 지방의 사일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아울러 황진과 김수가 급함을 고하는 자문을 가지고 간다는 것도 거론하라. 이런 중대한 일을 법연히 회자해서는 안 되니 모름지기 문관에게 이를 가지고 위관과 함께 달려가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일을 잘 아는 여관을 보내어 함께 가게 하라. 국가의 존망이 2번 걸음에 달려 있으니 10분 주밀하게 조처하라. 그리고 유 총병의 제장이 모두 동료하는 기미가 있으니 이제 한편으로 사람을 차출하여 어제 온 자문을 등사하여 개첩을 만들어 총병에게 전고하게 하라. 총병은 항상 적의 정사가 중국에 득달되지 않는 것을 분하게 여겼었으니 이 자문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이 반드시 위안될 것이고 제장들도 이 소식을 들으면 두려워하는 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송간과 송응창을 말한다.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은 반드시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다. 이 또한 중국군을 진정시키는 뜻이니 아울러 살펴서 조처하라. 그리고 승문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영상 몸소 고증하도록 하라. 비변사의 심상한 공사는 며칠 동안 보지 않아도 된다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0년 12월 2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잇따라 아뢰기를 노전을 즐겁하라는 명을 도로 거두시고 현감 이 용침을 바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연호하지 않는다. 수령은 감사에게 맡기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사원부가 아뢰기를 군국의 수요는 둔전이 급선무인데도 호주에서 시일을 지연시키면서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사철은 이미 박두하였는데도 이 일을 제때에 맞춰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어찌 추고만 하고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당상도 아울러 파직하소서. 각도의 감목가는 모두 용잡스러운 무례한들로서 구차스럽게 중임을 시켰기 때문에 목자들을 침탈하여 생활의 기반을 만들고 있으니 마정에도 무익하고 배단만 끼칠 뿐이어서 물정이 모두 혁파시켜야 한다고 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돈전의 일까지도 겸임시킨 것을 갑자기 혁파할 수는 없으나 제국이 있는 사람을 극렬 선발하여 그 일을 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직접 제수하신 관원도 용렬하고 무능하며 난을 피하여 호구나 하려는 자들이니 무슨 일을 조처할 수가 있는 재간이 있어 만에 하나인들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병조에서 한결같이 정탁에만 따랐으니 사람을 위하여 벼슬자리를 가린 것이 너무 심합니다. 당상은 생낭
당상과 생낭청은 추구하고 신구 감목관은 특별히 조사하여 사퇴시킨 다음 10분 택차하소서. 풍천부사 황윤용은 나이가 들어 노쇠하였고 덕천군수 이황은 성품이 뭔디 외람스럽습니다. 이들은 모두 개만된 수령들이라서 스스로 채직될 줄을 알고 관사는 돌보지 않은 채 오로지 타망만을 일삼아 관의 물품을 멋대로 가져다가 자신을 살찌우고 남을 섬기는 미천으로 삼아 관방의 요새인 완실한 고우를 날로 조잔하게 하였으니 그 직에 그대로 두어 거듭 백성에게 해를 끼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아울러 바직하소서. 평의 군수 유남유는 지난해 사변에 일어난 처음 부평부사로 있으면서 적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고우를 버리고 도주하였습니다. 백의 유를 받은 뒤 속죄될 만한 공효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갑자기 죄를 풀어주었으므로 물정이 이미 온편하지 못하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해변의 중요한 지방에 제수하는 것은 불가하니 채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호조는 이미 추구하였다. 바직은 윤호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6관 선조 26년 12월 26일 을해 네 번째 기사 김용 이유록을 병조 좌랑에 허욱을 형조 차미에 허성을 홍문관 은교에 조유한을 시강은 사서에 박동선을 시강은 설서에 제수하다. 선조 7월 46권 선조 26년 12월 26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밤 일경에 사방에 안개의 기운이 있었다. 일경에서 이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쪽 세존쯤에 있었는데 형체가 작고 희미하였다. 선조 7월 46권 선조 26년 12월 2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이비에게 전교하였다. 이런데 서관을 많이 차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데 이번 도목에 일일이 다 차임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은가? 또 가설한 인원으로서 허직에 있는 자 중에서 공이 있는 사람 가운데 쓸만한 사람을 가려서 실직으로 옮겨 제수한다면 처음 입사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나을 것 같다. 선조 7월 46권 선조 26년 12월 2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둔전의 일을 감목관에게 하게 할 때 나는 이미 성공하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근데 이제 또 농계를 입었다. 봄 일이 눈앞에 박도하였는데 언제 조처하고 언제 파종하려는 것이 모르겠다. 호조는 급히 다시 조처하여 아래라. 그리고 지금이 어떤 때인데 논박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사진하지 않는단 말인가. 전례를 따르지 않고 즉시 출사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라. 선조 7월 46권 선조 26년 12월 27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이하르기를 도총 경력 남유는 위인이 외람되어 가는 곳마다 타막 방자하였습니다. 사변이 일어난 처음 기업의 수령으로서 외적이 업의 경계까지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관곡을 훔쳐내어 배에 싣고 도주하였으니 그 죄가 큽니다. 적을 참혹한 공은 전혀 없으면서 백의 류를 면하려고 도모하는 것도 이미 통분스러운 일인데 이제 대관의 논박을 받고 있는 중에 바로 본직을 제수하였으니 매우 놀랍고 해괴한 일입니다.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병조에서는 공론을 돌아보지 않고 갑자기 주의하였으니 또한 잘못입니다. 당상은 추구하고 생낭청은 파직하소서. 현감 이용침도 파직시키고 노전을 즐겁하라는 명도 도로 거두소서 하니 답하기를 남유는 채차하라. 병조는 파추할 필요가 없다. 이용침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둔전에 대한 일은 이미 유시하였으니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 7월 46권 선조 26년 12월 27일 병자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지도 1건을 가지고 아뢰기를 삼가 이 덕형의 서기를 보건대 이번에 순무가 보낸 위간에게 답서를 보내는 일은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회자에 적세를 갖추어 진달한다고 해도
지도로 그런 것만큼 분명하지는 못하겠기에 지도 일권을 가지고 와서 감히 여쭙니다. 보신 뒤에 적서를 적은 문자와 동봉하여 보내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좋겠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일에 관계된 것을 야불스가 가지고 간다면 허술할 염려가 있지 않겠는가? 또 뜻밖의 변이 발생할지 어찌알겠는가? 다시 상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7일 병자 5번째 기사 무군사의 일기를 입게 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월 16일 을츠 왕세자가 전주에 있었다. 왕세자가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머물고 있었는데 무군 절제하는 일은 바로 천자의 명에 의해서이다. 세자는 천성이 영명한 데다가 오랫동안 외방에서 노고하였기 때문에 민간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폐단을 제거하는 데 마음을 두고 자봉을 매우 박하게 하였으며 사람들의 말을 체납하여 시비를 분명하게 살폈으니 유위의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중하는 신료 가운데 세자의 뜻을 제대로 봉행하는 사람이 없어 양호 지방에 실질적인 은혜를 베풀지 못하였고 도리어 남쪽 백성들의 원망만을 샀으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세자가 진주와 금산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명단을 책으로 만들어 시강원을 내리면서 그 가속을 불러 그들 모두에게 면역첩과 쌀, 콩 등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시강원이 계달하기를 기민들을 공주 예의에 따라서 징구해야 합니다. 조헌의 두 아들이 이곳에서 떠들면서 마을에서 걸식을 하고 있으니 특별히 은전을 내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계달한 대로 하라. 즉시 식물을 계속 지급하도록 감사에게 하사하라 하였다. 전 찰방 이 인기가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대본이 하나요 대개가 하나요 대요가 넷이요 그 방이 둘입니다. 대본은 영웅들을 맞아들여 민심을 열복시키는 것이고 대개는 합류한 것을 전가하여 지키면서 적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기유를 의미하고 상부를 분명히 하고 장수를 가리어 선발하고 수령을 가리어 임명하는 이 네 가지가 바로 대요의 조목이며 사조를 휴양시켜 양호일에 대비하게 하고 남정을 모아 운송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급습무인 것입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두 번이나 상소하여 진달하니 나라를 위한 충성이 참으로 가상하다. 체념하여 제상들과 의논하여 조처하겠다. 12월 17일 병인 왕세자가 전주에 있었다. 12월 18일 정묘 왕세자가 전주에 있었다. 전라 순찰사 이 정남이 무군사에서 첩정을 올렸는데 중국군이 철병하려고 하니 마땅히 우리나라의 병마를 초발하여 한번 사생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도내 각 고을에 있는 용맹한 군사를 정밀히 가려서 도에 처해 모아 대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 원수가 이달 20일 남원에 이르러 점령할 것입니다. 하였다. 12월 19일 무진 왕세자가 전주에 있었다. 세자가 조헌의 두 아들을 국문 밖으로 불러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직접 만나보고 위무한 다음 음식을 내려주면서 먹게 하였다. 이어 시강원에 명하여 포목과 필단을 제급하게 하였다. 세자가 이 산으로 출발하기 위해 대문 밖에 주가하고 있으면서 부로들을 불러 위무하고 이어 각각 질고를 진달하게 하였다. 관원을 명하여 형옥을 접간하고 기민을 진구하게 하였다. 12월 20일 기사 왕세자가 전주에 있었다. 병조 판서 이 항복이 계달하기라. 학가가 이르는 곳에는 공업의 번거로움이 전보다 더 심합니다. 간혹 지방간으로서 종신들을 처음 만난 경우에 희비가 함께 극진하여 각기 친구로서 술잔을 나누며 위로하는 것은 이야말로 인정해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폐단이 외람된 데에 이를 경우에는 좌석을 베푸고 정찬하기까지 하여 관가에 폐단을 끼치는 등 기상이 매우 태평합니다. 영을 내려 계측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시강원의 영을 내리기를 병조 판서가 서달한 내용을 보니 두려운 마음을 견딜 수가 없다. 누구인지 분명히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보고 듣기에 매우 한심스럽다. 대저 행차의 일로에 작패가 없게 한다는 것만으로 전에 이미 분명하게 하령하였었다. 그런데 아직도 멋대로 술을 마시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나이에 부득한 소치가 아니겠는가.
부끄러움을 금하지 못하겠다. 지금 이후로는 본원에서 각별히 살펴 엄하게 금단하여 스스로 서로 면려하게 하되 만약에 명을 어기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낱낱이 들어와 말하라. 이런 뜻을 알아두고 다시 살피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7일 병자 6번째 기사 진시에 햇머리가 졌고 사시와 오시에도 햇머리가 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7일 병자 7번째 기사 1경에서 2경까지 짙은 구름이 끼어 객성을 살필 수가 없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7일 병자 8번째 기사 이 덕형을 사헌부 대사원 겸 홍문관 대제학 예문관 대제학 지 성경관사 동지 경연사 세자 우 빈객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8일 장축 첫번째 기사 사관원이 이어서 아래기를 전 도총부 경련 남유를 파직하고 병조당상은 추구하고 생낭청은 파직시켜서서 노전을 즐겁하라는 성명은 도로 거두서서 아니 답하기를 남유 일은 아른대로 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8일 장축 두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사홍은 참봉 이탁은 성품과 행실이 패리하여 부부 사이의 강상을 어지럽힌 놀라운 변고가 있어 인륜에 용납할 수 없는 소문이 이미 널리 전파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사적에 올라 있어 의관들에게 오욕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판에 끼지 못하게 하소서. 전 주부 이 극씨는 분경을 범하다가 부리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의적으로 이름을 숨겼다가 부정을 주문하게 이르자 범연이 외방의 검군이라고 하였고 제3추궁 길문하였는데도 오히려 사실대로 고하지 않았습니다. 참상의 출신의 관리로서 시종 거짓을 꾸며 조관의 자치를 숨기려 하였으니 용심이 무리하게 그지없습니다. 파직시키고 소용하지 마소서. 형조 조아랑 한 언침은 성품이 본디 어리석고 망령되어 관에서나 집에서나 행동이 추악하고 비루하여 삼가지 않은 일이 많아 난관의 바늘에 끼게 할 수 없습니다. 파직시켜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8일 장축 세번째 기사 밤 1경에서 2경까지 구름이 끼어서 객성을 살필 수가 없었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9일 무인 첫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노전은 즐겁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국사가 바야흐로 급박한 이때 믿을 것이라고는 단지 중국 장수뿐이니 황제의 명을 받들었으면 마땅히 주야로 겸하여 달려와야 되는데 동부성지 윤승길은 패사한 다음 날에야 비로소 출발하였습니다. 근시의 바늘에 있는 사람으로서 황제의 명을 묵히고 멋대로 한 죄가 큽니다. 추구하소서. 지금 요동에서 차관을 보내어 주보가 자세하지 않다는 이유로 외적의 정세를 탐지하리 하니 관계된 바가 매우 중합니다. 마당 위에서 인견하여 정성을 보이신 다음 적세가 매우 장걸하여 국사가 위급해진 상황을 극력 개진하셔야 합니다. 벼슬이 났다고 해서 소홀히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차관을 시어소에서 접견하여 미진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랜대로 하라. 둔전에 관한 일은 윤하지 않는다. 접견에 관한 일은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46권 선조 26년 12월 29일 무인 두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덕경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저녁에 소응충을 만나보고 오낙 두 장수가 무슨 일로 돌아갔으며 유종야가 돌아가도록 허락한 것인가 하고 물었더니 오유충 낙상제이고 유종야는 유정이다. 답하기를 석야에서 석성이다. 남쪽 병사들이 오래도록 수자리 사느라 노고가 많았다는 이유로 철병하라는 문서가 왔었다. 그러므로 각 군대가 성급히 돌아갈 마음을 품고 흩어져 팔거로 돌아왔는데 이에 대해 유종야만 고민했을 뿐이 아니다. 오낙 두 장수도 고민하였으나 금지시킬 수가 없었다. 오낙의 군대가 팔거에 있다가 충주에 도착해서는 3, 4일을 지낸 다음 하야우로 서울로 들어갈 것이다.
대체로 평양성을 공격한 뒤 남쪽 병사들이 이 공로가 많은데도 상을 받지 못하여 사람마다 분함을 품은 탓이다. 경락은 송응창이다. 이미 떠나갔고 고 시랑은 고 양겸이다. 그를 대신하여 나와 지금 영평에 주둔하고 있으며 군대를 조련시키고 있다 하였다. 신이 진주와 경주는 경상도 동서의 웅진이어서 전라도는 진주가 공고해야 믿었고 강원도는 경주가 보장된다. 그런데 저기 이미 진주를 함몰시키고 근래 또 경주를 침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버티면서 적을 막는 데 있어서는 오직 중국군만을 믿을 뿐인데 하루아침 모두 철병하여 왜적이 멋대로 짓밟게 하니 유 총련은 이해의 소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인가 하니 답하기를 불행한 경우가 많아서 유 총려도 어찌할 수가 없다. 각 군대가 이미 돌아갔으니 5,000명의 군대로 요정이 5천의 군대를 거느리고 팔거에 있었다. 어떻게 홀로 팔거를 지킬 수가 있겠는가 하고 또 심유경이 이미 외영으로 들어갔으니 며칠이 지나면 통보가 올 것이다. 다만 왜적이 남쪽 군대가 물러갔다는 것을 알고 더욱 독을 부릴까 우려된다 하였습니다. 중국군이 돌아가고부터 왜적이 과연 경주를 침범한다면 중령 이하와 강원도 연해에는 적을 막을 형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급속히 제장에게 하사하여 정병을 초발 입방하게 하소서. 그리고 김덕령의 군대가 거의 3천여 명이나 되는데 김하병이 날래고 건장하여 군용이 매우 성대하다고 합니다. 이는 사체가 매우 중대한 것인데도 수신이 아직 개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원을 파견하여 군용을 살펴보고 호령을 시행하여 스스로 일면을 감당하게 하소서.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단 영상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으니 속히 의논하여 하래라 하였다. 선조 7월 46권 선조 26년 12월 29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이 덕형의 기사를 보니 중국군의 철병이 실로 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군이 이미 돌아갔으니 인심이 더욱 동요될 것이 틀림없고 군대가 철회할 적에 그 연로에서 장난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는 진실로 작은 걱정이 아니니 급급히 조관 1인을 파견하여 중로에서 맞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해야 합니다. 경상도에도 급히 사신 1인을 파견하여 제장들을 신치 군심을 진모하는 한편 팔거, 상주, 경주, 삼가 등처의 군량을 조사하여 아군에게 먹이게 하는 등 백방으로 위모하여 사주를 격려시킴으로써 일시에 무너져 흩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대저 중국군은 모두 돌아갈 생각뿐이어서 전투에 마음이 없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덕형이 중국군의 군량을 아군에게 나누어 먹이고 요외처에 운거하여 지키게 하자고 개청하였는데 그 뜻은 지당합니다. 그러나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조정의 호령이 한 장 종이 문서에 불과할 뿐이고 각처에 사명을 띠고 나간 신하들도 한결같이 건성으로만 할 뿐 부운연히 이를 담당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들은 걱정스럽게 그지없으나 조처해야 할 방책을 모르겠습니다. 김덕룡의 군대의 군용이 매우 성대하다는 것은 신들도 들었습니다.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덕령이 권율에게 군호를 청하였는데 권율이 초승장으로 호칭하게 했다고 합니다. 초승이라는 호칭은 별로 건갈 데가 없으니 조정에서 새로 호칭을 내리고 또 한 명의 관원을 보내어 그 군중에 나아가 위무 전진을 달려가 공을 세우도록 충의를 격려 권면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아니 상이 모두 따랐다. 선조 7월 46권 선조 26년 12월 29일에는 무인 네 번째 기사 이비에게 전교하였다. 지금 양호 지방을 일어날 수가 없으니 수령들을 무신으로 차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비록 무신으로 다 차임할 수는 없더라도 전투 경험 있는 사람을 차출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비변사에 하문하라. 선조 7월 46권 선조 26년 12월 29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대신이 아뢰었다. 수령은 무반으로 차출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곤궁이
이미 극도에 이르렀으니 상의 분부대로 문관, 무관, 음관을 따질 것 없이 전투를 경험한 사람 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10분 택차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29일 무인 6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문묘의 5성 10철의 위판을 이미 다 만들어 봉안하였으니 종묘와 강릉의 예의에 따라 초하루와 보름에 분양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29일 무인 7번째 기사 황기를 사헌부지평에 황극중을 사관원 정원에 이 광정을 성균관 전적 지제교의에 제수하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29일 무인 8번째 기사 밤 1경에서 2경까지 객성이 천창성 동쪽 제3성 안쪽 세촌쯤에 있었는데 형체가 희미하고 작았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30일 김효 첫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 덕형이 아래기를 역관 이 해룡이 적세를 적은 자문을 가지고 즉시 출발하려 합니다. 이는 사기가 매우 중대한 것이어서 미진한 후회가 있을까 우려한 나머지 다시 역관으로 하여금 위관이 묵고 있는 곳으로 가서 요동에 가서 주선할 계책에 대한 것을 익히 강습하게 하였었습니다. 그랬더니 순무의 위관이 그대가 도사 아문을 거쳐 가게 되면 도사가 반드시 송웅창 이 여성에게 치보할 것이니 장사꾼처럼 몰래 꾸며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고 또 순화는 채무가 매우 엄숙하니 그대가 가거든 모쪼록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라. 그러면 지금의 사정이 더욱 쉽게 전달될 것이다. 그리고 상서에 이덕형에게 말하여 남쪽 변방의 비보가 들어오는 대로 그때마다 즉시 모두 써서 보여주면 내가 연속으로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합니다. 지금 이 자문은 한 순무가 헌때에 회답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긴급한 사정을 순무에게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진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의 의견으로는 이 자문을 안무진 새 아문에 두루 고하고 싶었습니다만 논의가 길되지 않아서 진무에게만 회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위관이 말한 바에 의거하면 진실로 의리가 있습니다. 일에 유익함이 있다면 하루 정도 지연되는 것쯤은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순무에게도 아우러 치고하고 도사에게도 회자하는 것의 편도를 다시 상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새 아문에 아울러 보고하는 것이 온당하겠다. 그러나 이런 일은 모름지기 영상과 의논에 조처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가 지시한 대로 하는 것이 옳다. 내 생각에는 7건의 이런 회자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이 역관으로 하여금 아울러 극력 진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30일 김효 두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마침 순무 아문의 차관이 도착하여 적세를 탐문하고 있는 중이니 우리나라에서는 극도로 정성껏 접대하여 곡절을 모두 개진하여야만 하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미관으로서 은밀히 와서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견하여 접대한다면 그가 반드시 기꺼하지 않을 것이니 접대 도감으로 하여금 각별히 후대하게 하고서 남쪽에서 오는 변보를 일일이 써주어 그로 하여금 계속 치보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30일 김효 세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뢰기를 수인이 많이 적체되어 있는데 기한이에 시달리다가 날마다 죽어가기 때문에 시체가 옥에 가득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형제에서는 즉시 판결하지 않아 오랜 시일이 지나도록 방면되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형벌을 잘 보살피는 정치에 매우 심한 누가 됩니다. 당상과 낭청을 아울러 추구하여 태만한 죄를 징계하소서 하고 전에 아래 노전을 절겁해 주라는 명을 거둘 것을 아렌이 답하기를 추구하는 것은 아렌대로 하라. 둔전은 내 대한 일은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30일 김효 네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중국의
경주에서 중국군이 철병하였기 때문에 인심이 위구할 것이니 고 언백의 군 중에 관원을 보내어 위무하게 하고 겸하여 군정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리고 전일 계한 바에 있는 경주와 울산에서 역전한 사람들을 특별히 승전시키고 포상할 것을 속히 의논해 아래어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라. 이들에게 대내의 궁전을 하사하고자 하니 의논하여 아래라.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30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김덕령의 군대에 충룡군이라는 호칭을 내릴 것으로 이미 계하하였습니다. 비록 교서를 내린다 해도 군중이 보고 용동되는 데는 기치만한 것이 없으니 호기 하나를 만들어 교사 충룡군이라는 다섯 글자를 크게 써서 권협으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가서 하사하게 함으로써 조정에서 특별히 표창하는 뜻을 보이소서. 중국에서도 장관에게는 영기를 내려 보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명령이 조정에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였으니 지금도 이 예의에 따라 기치를 내리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김덕령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심이 본디 경박한데 어찌 조정에서 경솔히 믿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가 아직 공을 세운 일이 없으니 중대한 거주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상의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30일 김효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의 형세는 곳곳에 양식이 고갈되었는데 병난은 풀리지 않고 있으니 백방으로 생각하여 보아도 구제할 계책이 없습니다. 지난번 전라스사 이순신이 해도에 둔전 설치하기를 청하는데 이는 매우 원대한 생각입니다. 가령 소득이 많지 않더라 하더라도 내지에 운송해가는 폐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경상도 진주의 흥선도 목장은 토지가 비옥하여 기장이 잘 된다고 하는데 지금 수군과 제장들이 한산도에 있으면서 그 앞을 막고 있으니 금년에 조차에 목자와 유민들로 하여금 김해 거제 등처에서 기순에 와서 갈 데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살게 하고 남해, 곤양, 진주 등지의 금년, 관적 가운데 있는 종자를 내어주어 힘써 경작하게 한다면 이를 수확하여 군량에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처를 잃은 백성들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원군의 군관인 감찰 박치공이 내려가니 이를 내용으로 원군과 관찰사 한효순에게 하유하여 제때에 맞춰 시행하게 하소서. 또 장래의 마필의 수효도 조사하여 계문하게 하고 그 가운데 건장한 말은 숫자를 헤아려 끌어다가 전사들에게 쓰게 하고 그 나머지 암컷과 망아지는 남겨두어 번식시키는 종말을 쓰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의견도 상세히 헤아려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30일 김효 일곱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주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이 이미 철병하였으니 그곳의 군정이 반드시 위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리 권협이 이미 김덕령의 군사들을 위유하기 위해 내려갔으니 이어 경주까지 달려가서 위무하고 군정도 살피게 하는 것이 진실로 좋겠습니다. 경주와 울산에서 역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군공청에서 지금 등수에 따라 마련하고 있으니 입계한 다음 농상하는 관교와 차첩을 급속히 작성케 하여 아울러 권협이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게 함으로써 권리어 권면하는 뜻을 보이소서. 그리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궁전이 매우 썰모 있으니 대내의 궁전을 내어다가 장졸에게 하사한다면 반드시 권면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의령의 군대는 전에 함안에서 승전한 공이 있었습니다. 경주의 군대는 이미 이시연이 가서 위무하였는데 이제도 권협이 위무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빈의 제진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다면 군정이 서운해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함안에서 승전한 군공에 대해서도 아울러 마련하여 권협으로 하여금 그 군대를 두루 순시하고 하나같이 위무하게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월 46건 선조 26년 12월 30일 김효 여덟 번째 기사 진시와 사시의 햇머리가 지다.